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9강이고요. 9강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만날 거냐? 통일신라의 발전입니다. 한마디로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이제 스토리를 볼 건데요. 큰 틀에서 또 이해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신라를 각각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는 구분점이 있는데 삼국유사권은 말고요. 삼국사기가 정통 역사서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게 되면 신라는 삼국 통일되기 전의 시기를 뭐라고 하냐? 다 묶어서 예를 들면 지증왕이나 선덕여왕이나 아니면 뭐 진흥왕이 뛰어놀던 그 시기 신라 상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삼국 통일을 이제 시작했던 바로 김춘추 태종무열왕부터 시작을 해서 해공왕까지를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공왕을 끝으로 이제 신라가 망하기 직전, 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신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신라가 망하기 직전을 신라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오르면서 여기는 이제 태종무열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맥이 끊겨요. 그러면서 과거 왕에 올랐던 내무랑계 후손이 다시 이제 왕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이 되진 않더라도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지금은 신라 상대, 중대, 하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사실 그 전까지는 신라 상대를 받고 그리고 지난 강의부터 태종무열왕부터 해서 신라 중대를 봤는데 여기를 조금 더 깊게 볼 겁니다. 태종무열왕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판서로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무열왕인데요. 일단 태종무열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출제율이 사실 극히 떨어지긴 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인데 신문왕의 할아버지였던 태종무열왕 물론 시험에 나오긴 해요. 출제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신문학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잡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라가 됐으니까 신라가 또 왕관을 또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의 사촌 동생이 만들어준 피땀 눈물 훔쳐온 아이템.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종무열왕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신라는 골품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뼈골. 태어날 때부터 품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원래 뭐가 있었냐면 송골이 있었어요. 성스러운 뼈를 가진 사람.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경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일 확률이 정말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성골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골이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바로 태종무열왕이에요. 진짜 뼈대가 좋은 사람, 송골 밑에 있는 단계입니다.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진골 출신이었던 태종무열왕이 왕에 오르면서 이후에 하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태종무열왕계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종무열왕은 뭘 했냐? 바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얼마 안 가서 죽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태종무열왕 일단 삼국 통일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삼국 통일전쟁을 펼치려면 성공을 하려면 일단 누구부터? 함께 움직이는 신하들부터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정치 기구가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다라는 사정부.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다라는 사정부를 설치한 게 바로 태종무열왕이다라는 거. 그래서 태종무열왕과 관련된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태종무열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앞에서 왕 문제 많이 봤잖아요. 태종무열왕의 업적 몇 개 둥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이거 태종무열왕이네. 다른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고 무열왕계가 이제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독점하는 거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죽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느라는 사정부를 설치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이 태종무열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무열왕보다는 문무왕의 출제율이 그나마 조금 더 높아요. 둘이 사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긴 하지만요. 한 10번쯤 한 번 나올까 말까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무왕도 이제 잡아야 되겠죠. 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무왕의 업적을 봐야 되는데요. 문무왕은 아버지였던 태종모해랑 김춘추보단 출제율이 조금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적을 좀 봐야 되는데 아버지였던 김춘추가 어떤 업적을 있었어요? 삼국통일 과정을 봤을 때는 이모였던 진덕여왕의 명을 받아서 나당동맹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백제 멸망, 그리고 아야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삼국통일은 여기 문무왕이 싹 다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백제 멸망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백제 부흥운동 진압을 했겠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켰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 일어나자 그것도 진압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나당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당나라를 신라가 매기죠. 바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다 승리로 끝냅니다. 그리고 이때 당나라가 모든 지역에 욕심을 내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삼국에 각각 바로 식민지 기구를 당나라가 설치한다 그랬죠. 바로 웅진도독부, 백제에는, 신라에는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평양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구려 평양에 만들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축출합니다. 요거는 정답이 된 적은 없지만 선지로 활용이 좀 잔잔하게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이 나당전쟁 이후에 안동요후부가 평양에 있던 게 요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거. 왜? 신라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삼국통일을 결국 마무리하고 완수한 건 누굽니까? 바로 태종무열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아버지였던 태종무열왕이 뭘 만들었어요?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사정부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또 이게 또 써야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여기서 레벨업을 시킵니다. 수도에 있는 관리들만 인정사정 없이 잡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관리들도 비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바깥에 있는 관리들의 비리를 인정사정 없이 잡는 외사정을 설치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건데 이거는 지방에 있는 관리들. 아버지가 사정부, 수도,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더 나아가서 지방, 지방에 있는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외사정. 자, 그리고 이랬던 문무왕이 또 죽습니다.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저기 쫓아낸 후에 한 5년 후에 세상을 떠나요. 그때 유언이 있죠. 유명한 유언. 나는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나를 저기 바닷가에 묻어달라. 라면서 왕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바다에 묻힙니다. 그래서 수중왕릉에 묻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면 문무왕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온다? 똑같아요. 수중왕릉 바다에 난 용이 되겠다.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삼국통일을 완수하였다. 외사정을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무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던 태종무열왕이 왕이 되기 전에 나당동맹 체결. 왕이 되고 나서 백제 멸망 그 이후에 문무왕이 여기 빠지면 백제 부흥동, 고구려 멸망, 나당전쟁, 당군 덜어냈고 완전 덜어냈고요. 그 다음에 삼국통일 완수까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관리들을 인정사정 없이 하는 외사정. 그 다음에 나는 죽어서 바다용이 되겠다. 문무왕릉, 수중왕릉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문무왕의 무덤입니다. 바다에 묻힌,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이고요. 심화 59의 문제인데 보시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삐리리의 발자취래요. 월성 동궁과 월지는 몰랐더라도 여기 대왕왕, 왕의 수중릉으로 알려진 곳.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뉴스페이퍼 킹왕. 태종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 문무왕의 아들이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태종무열왕의 손자가 되겠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문무왕이죠. 우리 아빠가 중앙에 있는 관리들을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사정부라면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인정사정 없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외사정을 설치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이죠. 오늘 강의의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문왕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4번, 5번 치면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판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종무열왕의 손자이자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신문을 읽어서 너무나도 똑똑했다라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왕이 되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좀 스타일리시한 걸 또 써줘야 됩니다. 빠밤. 신문왕입니다. 네. 자, 신문왕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왕의 힘이 강했을까요? 왕의 힘이 약했을까요? 왕이 올랐을 때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겠죠. 왜? 아버지가 삼국 통일을 딱 완수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잖아요. 신라 역사상 가장 왕의 힘이 강했던 게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라 중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문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신문왕 때요. 즉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김흥돌이라 그래서 돌대가리 아저씨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대가리 아저씨입니다. 진짜 돌이 아니라 바보예요. 왜? 사실은 이 김흥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에? 여러분들로 치면은 여러분들 외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사실 김흥돌의 딸이 신문왕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문왕이 김흥돌의 딸을 약간 홀대합니다. 자기 부인을. 그러자 아버지가 빡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신문왕은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왕입니다. 당연히 사뿐하게 김흥돌의 난을 진압을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행위를 하냐? 잘됐다. 김흥돌의 난을 진압하는 김에 나한테 대들었던 새끼들을 다 올가면서 같이 작사를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대들었던 귀족을 여기 난에 가담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의 힘을 더욱더 폭발적으로 강화시켜요.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으로 엄청난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관료전이라는 거를 지급해요. 그리고 먼저 관료전을 하겠다라고 때리고 발표를 때린 후에 기존에 있었던 녹읍이라는 거를 폐지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문왕 업적이 나올 때 이게 정답이 제일 잘 되거나 아니면 신문왕 힌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토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월급을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이전에는 노급을 줬던 거예요. 동진아, 너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건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은동진에게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는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신문왕 때 은동진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 관료전으로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자, 노급부터 가보겠습니다. 신문왕 이전부터 쭉 월급으로 줬던 노급은 어떤 제도냐? 동진이에게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하면 동진이는요, 그 월급 대신 받은 거잖아요. 강남 일대에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으쌰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농사 지은 일부분을 국가에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급으로 지급받은 동진이가 그 세금을 걷어서 내가 내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얻은 거예요. 강남구에 대한 수조권을.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돈도 받지만 음리면 그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쇼핑몰 하다 크게 망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망한 충격을 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에 한 10년 동안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살던 지금도 있겠죠? 그 오피스텔이 만약에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제가 강남구로 갑니다. 야, 강남구에 있는 나의 노급 백성들아. 이리 와봐. 야, 내가 살고 있는 동대문에 오피스텔이 무너졌어. 자, 지하철 타. 그리고 어떻게? 동대문에 도착해서, 야, 자, 보이니? 허물어진 거 보이니? 빨리 가서 재건축해. 뭐냐? 제가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혜택이 있었던 게 바로 노급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조세를 거두는 거예요. 수조권 이거예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전이에요. 관료전은 뭐냐? 관료에게 땅에서 나는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진이가 이제 강남구를 관료전으로 지급받았다. 강남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겠죠.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동진이가 또 걷어서 내가 월급으로 쓰는 거야.
차이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관료전도 똑같이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조세권을 제가 얻은 거고 세금을 제가 징수해서 제가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노급과 다르게 관료전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지급받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관료에게 순수하게 땅에서 나는 세금만을 거두게끔 했던 게 바로 관료전이다라는 거.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벗은 이유가요. 너무 새까매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판서 지금 안 보이는 지금 쓴 거예요. 대단한데? 글씨 차라리 눈 가리고 쓰는 게 더 이쁘게 나오는데요? 네. 자, 돌아가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하예요. 우리가 왕일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하면은 둘 중에 뭘 받고 싶어요, 월급으로? 이거죠. 이거보단 이거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백성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에게 관료전을 주고 싶을까요? 노급을 주고 싶을까요? 관료전을 주고 싶겠죠. 왜? 어디 신하가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데. 그래서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신라 중대의 최고의 왕, 뉴스페이퍼 킹 왕, 신문왕 때 처음으로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앞에서 시기 흐름 끊어서 봤잖아요. 신라 하대. 신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되면은 당연히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의 힘이 반대로 세지니까 그때는 다시 노급이 부활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역사는 흔히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역사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 보면은 오늘날의 역사랑 대입을 시키면 똑같은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신문왕이 아무리 지가 날고 기고 똑똑해도 내 편, 내 쪽수, 내 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편을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자기 지지 기반이 없으면 당선이 되지가 않죠. 또는 거대한 정당을 뒤에 안고 있지 않으면 당선이 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킹왕, 이 신문왕은 진골귀족, 당시 자기에게 대들었던 김은돌이 대표적인 진골귀족이겠죠. 진골귀족을 짓누르고 억제하기 위해서 누굴 땡겨오냐? 바로 육두품을 자기의 정치적 조언자로 땡겨옵니다. 그럼 이 육두품은 누구냐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 아닌 경우 진골 밑에 단계입니다. 우리. 근데 이 육두품은 한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전국 1등 수능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힌 애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문왕이 고위직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두품은 당연히 왕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네. 왕의 호위 부대, 왕의 친위 부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육두품을 통해서 본인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신문왕 때 정말 왕의 힘이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파식적 설화입니다. 마술피리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막 달려와요. 전하, 어떡해요? 무슨 일인데? 전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다 망할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사물함에서 리코더를 가져와라. 바로 마술피리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파식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문왕이요. 그래요. 불었습니다. 이게 수십 년을 불어도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우르릉쾅쾅 비가 주룩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하, 비가 내립니다. 하하, 만파식적. 왕이 피를 보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또 신하가 달려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하, 왜구가 쳐들어온답니다. 당황하지 마라. 사물함에서 리코더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또 그러면 만파식적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불어야 됩니다. 그래요. 불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또 슈퍼 아이템이 있어요. 자, 만파식적.
그렇습니다. 어쨌든 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갑자기 우렁쾅쾅 부룩주룩 비가 내립니다. 전하, 태풍이 왔어요. 외구가 오다 배가 다 뒤집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만파식적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만파식적 설화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뻥이죠, 여러분들.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왕이 피리 불면 비 오고요. 외구 쳐들어오면 피리 불면 어떻게 태풍 와서 외구 다 뒤집어진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뭘 의미라는 걸까요? 지금 왕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피리만 불면 다 됩니다. 그만큼 왕의 힘이 정말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만파식적 설화 샤랑샤랑 꿀랑꿍 설명이 막 나와요. 다음 설화와 관련된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김은도의 난을 진압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신문왕은요, 이제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마도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땅이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대마도를 지방행정구역에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했잖아요.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 땅이 이제 신라 땅이 됐잖아요.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페이퍼 킹왕 때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냐? 바로 구주 오소경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전국을 9개의 주, 오늘날로 치면 우리 무슨 도처럼, 경상도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오소경, 이게 중요해요. 이 오소경은 5개의 광역시입니다. 5개의 광역시. 신라가 경주가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 5군데의 오소경을 설치했던 거예요. 뭐 서원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소경을 가지고 시험을 한 20번쯤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단독으로.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 신라의 수도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진 걸 보완하기 위해서.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 구주 오소경이 또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업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백제와 고구려 사람이 이제 신라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또 군대로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군대도 정비를 하는데 그게 구서당 10정이에요. 수도를 지키는 9개 군대가 있는데 이 9개 군대 면모를 딱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대는 신라인으로만, 어떤 부대는 고구려인으로만, 어떤 부대는 백제인으로만 구성된 부대가 있습니다. 총 9개 부대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 신라가 민족을 융합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면서 민족 융합 정책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시험을 한 20번쯤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구서당 설명 다 주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민족 융합 정책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서당이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의 업적이고 10정은 지방에 주둔시켰던 10개의 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국학입니다. 나라, 국, 학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학교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학교 몇 개 없긴 합니다.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 만들었던 태학, 그리고 장수왕 때로 추정이 되는 경당, 지방에 만들었던, 그리고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만들었던 국학입니다. 국학, 나라에서 만든 학교 국학이에요. 그러면 국학에서는 뭘 가르치냐? 유학을 가르칩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한능검을 쭉 따라가면은 유교, 유학, 성리학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유교, 유학, 성리학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지 마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교, 유학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교, 유학이나 성리학이나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면 유교, 유학, 성리학을 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칠까요? 그 핵심 사상 때문에 그래요. 뭐냐? 여기 핵심 내용은 바로 충가효입니다. 충가효. 뭐냐?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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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라. 누구에게? is king. 왕에게로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효를 다하라, 효를 다하라, 효를 다하라, 효를 다하라, 효를 다하라. 누구에게? is king. 왕에게 효를 다해라. 이게 뭐냐면 주의식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충을 계속 주의식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 각각 수백 년 동안 자기네 나라로 있다가 이제 신라 사람이 된 거예요. 신라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충을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is king. 왕에게로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여러분들. 주의식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가 또 수십 강 뒤에 강의가 있는데 강의 시작할 때마다 오프닝 때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잘생겼어요. 저 개종자리예요. 지금 찍고 있는 피디님이 얼탱이 없다는 눈빛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래? 또 헛소리하고 앉았네. 근데 이거를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남은 70강까지 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땐 한 50강쯤 볼 때쯤 되면은 그러고 보니까 운동신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저 콧날 좀 높은데? 별 것 같은데?
오, 동진이 조 쪽지진 눈. 오, 쪽지진 눈. 매력적이야. 조선의 미. 오, 헤엄치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게 주식 교육의 무서움이에요. 충을 가리키는 거예요.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를 만들고 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효는 뭐냐?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극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를 할 때 전하,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이게 효예요. 효. 뭐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요. 맞죠?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효의 최고의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이스킹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온 만백성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겠죠. 왕이 최고의 엄마 아빠니까 따르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의 엄마 아빠인 왕은 나의 아들, 나의 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사상입니다. 충과 효.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주식교육. 왜? 백성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신문왕 때는 국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문왕 협적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시문에 김은도래나 만파식적,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 그 다음에 국학 중에 몇 개 키워드 던져놓고 하나만 줄 수 있지만 한 두세 개 주기도 해요. 힌트로.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을 오르냈을 때 여러분들이 신문왕의 또 다른 업적을 선지에서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 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신문왕인데 여기 보시면 김은도에 난 진압, 그 다음에 육두품을 많이 아꼈고 관료전을 지급했고 노급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진골귀족,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됐고, 상대 등이 뭐냐면 이거예요. 왕의 상대가 되고 왕의 대등했던 사람. 이게 직책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 진골귀족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이 이 상대등 관직을 가졌는데 왕의 힘이 강하니까 당연히 왕의 상대가 됐던 상대등 이꼬로 진골귀족의 힘은 약화됐고 육두품은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만파시적 설화,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 그 다음에 국학, 충과효, 유학, 유교교육을 했다라는 거. 여기는 사료입니다. 실제 사료예요. 이런 거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여기 보시면 또 이 지도를 또 활용하게 돼요. 이게 지금 구주오소경이잖아요. 그러면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 상황인데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지방행정구역을 가졌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르냈을 때 이거는 신문왕 업적보다는 신라 중대 전체 흐름을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외퉁 기획안입니다. 김은도래 반란 국화 구주 오소경. 다 줬죠. 누구예요? 신문왕이잖아요. 찾으면 정답이죠. 보시면은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끝났습니다.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통일신라의 발전인데 나머지 기타 등등의 이제 왕들이 있어요. 성덕왕 때 성스럽고 덕이 있는 왕이었던 성덕왕 때 정전이라는 걸 지급을 해요. 요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답 선지로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백성들에게 국가의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땅이 없잖아요. 근데 국가가 가진 땅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왕이 그 땅을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바쁜데. 그래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그 땅을 빌려주고 경작을 시키고 그러면 생산이 되겠죠. 그 일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서로 윈윈인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백성들은 땅이 없는 백성들은 우리 왕이 나에게 땅을 빌려줬네? 충성심이 또 불타오르네. 정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이 갑이었던 경덕왕인데 자, 이거는 뭐 국학 이름이 몰라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카더라 통신이지만 어린 아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종을 칠 때 실제로 분석했더니 아닌 건 밝혀졌지만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 해공왕 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노급이 부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라 중대 끝 무렵에 노급이 부활을 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공왕은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약간의 기준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가 가장 잘 나갔던 삼국통일 직후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에요. 선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96 각간의 난. 요게 각간이 뭐냐면 신라 관직 이름이에요. 96명의 각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힘이 거지 낑낑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해공왕이 귀족들에게 의문의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하대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 신라 하대는 다음 강의 때 볼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해공왕까지 한번 잡아드렸고요. 이제 통일신라의 중앙통치제도인데 여기는 제가 판서로 일단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여기는 지금 신라 중대 한마디로 통일이 되고 나서 신라에서 이제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뭐
행정의 개편이 있었는가? 이거를 통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 신문왕 때 구주오소경 지도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또 다음 같은 나라가 있었던 뭐 행정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 지금 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른 왕조의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신라 중대에 집사부라는 부서가 있었고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 왕의 상대가 됐던 상대등 진골귀족에 그러면 반대로 왕의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왕의 사가 빠졌네요. 집사부. 왕의 집사이자 왕의 시중을 두는 집사부라는 부서 안에서 시중이라는 직책이 이미 강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잖아요. 왕의 힘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왕을 따르는 애도 힘이 같이 강화가 되겠죠.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으면 깽깽이 같을수록 반대로 귀족의 힘이 더욱더 힘이 강화되겠죠. 그게 신라 하대 때는 귀족의 힘이 강했던 거고 이때는 왕의 힘이 강했을 때니까 당연히 왕을 따르는 집사부 시중의 힘이 강합니다. 왕의 집사이자 왕의 시중을 두는 얘들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하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 위하부 외에 총 13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사부겠죠. 그럼 이 위하부는 뭐냐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여기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부서라면 그럼 돌아가서 이 위하부 같은 경우는 따로 시험에 정답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위하부와 13부, 요게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부서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 우리 앞에서 봤던 거, 했던 거 복습이에요. 구주오소경. 그 다음에 국학.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앞에 설명했으니까요. 다 신문왕 때 업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낼게. 수리수리바수리, 수리수리바수리, 상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신라 거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수리수리바수리,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한 명씩 의무적으로 수도였던 경주에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관리 감독과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힘을 강화시켰다. 수리수리바수리, 상수리 제도, 신라의 제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봤던 학교, 신문왕의 업적이었던 국학. 이 국학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라 시대 태어났으면 신문왕 때 태어났더라면 여기 학교 다니겠죠. 근데 문제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드럽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적이 나빠. 유학을 신나게 가르쳤는데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만들어요. 국학을 다녔던 애들이 치는 시험이었던 졸업시험. 독서 상품과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학을 다니면서 읽었던 유학경전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서 세계 품계,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서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없던 시험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더라는 원성왕 때 얘기 만들어집니다. 근데 좀 심화의 심화를 얘기를 하자면 이 원성왕은 해공왕 이후의 왕이에요. 한마디로 신라 하대 때 왕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신라 중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거 설명할 때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거 봤잖아요. 사정부,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외사정,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둘 다 관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이게 전부 다 신라에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는 신라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얘기를 했었죠. 신라 중대 때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관이었던 제일 높은 직책이었던 시중 때 힘이 강화되고 위하부를 비롯한 13개의 부서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선지로 한 번씩 활용이 돼요. 정답이 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사정부, 태종무열왕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국을 구주오소경, 뉴스페퍼킹한 신문왕 때. 특히 각각 땅을 나눠서 구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오소경.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리수리바수리 상수리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각 주, 9개 주에 잘 나간 애들 한 명을 데려다가 어떻게 일정 기간 근무를 시킵니다. 인질제도예요. 그 다음에 외사정은 문무왕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신라에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상수리제도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소당 십정, 민족융합 맞죠? 여러 군데 사람들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고 지방에 10개 군데 십정. 그리고 민족융합 얘기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국학, 뉴스페어킹 신문왕 때 유학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졸업시험이 독서 상품과 원성을 자작이 들었던 원성왕 때. 그리고 독서 상품과 얘기 있고 이사로 주고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행정국 주잖아요.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앞에 봤던 내용 찾으면 되죠. 보시면 구서당 10정 뉴스페퍼 킹 신문왕의 업적이자 신라의 업적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신라의 제도죠. 정답은 기역디귿 2번이죠. 욕살 철혁은지는 최근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구려가 지방에 보냈던 지방 간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도 양계 아직 안 배웠죠. 이건 고려시대 지방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